여러분, 유비벨룩스 양변선 사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비벨룩스 사장 양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보다 좀 더 커져서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게, 제가 지금 말하는 그 타이밍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타이밍이 좀 달라서 제 귀가 좀 약간 흔들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발표가 좀 늘어지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제목처럼 모바일 커머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비벨룩스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사업 분야가 이제 스마트 카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결국 스마트 카드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등과 같은 이제 결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솔루션이 스마트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와 함께 저희가 원래 회사 처음부터 또 해왔던 부분이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계속 둬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모바일 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바일 관련된 솔루션 기술과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에 관련된 결제에 관련된 부분의 조합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업 분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모바일 커머스 쪽 부분을 처음으로 노크하고 뭔가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뭔가 상용화를 시작한 시점은 이미 2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나름 다양한 솔루션과 프로젝트들도 수행을 해왔었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실험을 해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국내에서는 모바일 커머스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왔었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실험들을 해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 관련된 저희들 노력의 결과물은 지금 전시장 바깥에 있는 관련된 여러 부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카드사랑도 월렛을 개발을 해봤었고,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와도 월렛을 개발을 해왔었고, 다음에 유통회사랑도 역시 월렛을 개발을 해왔었고 하면서 다양한 모바일 커머스에 대한 실험들을 해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과연 이 모바일 커머스가 저희들의 주된 모토 중에 하나인 과연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 유비벨룩스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험들을 통해서 나름 그간 저희들이 쌓아온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제가 좀 나름 팬으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지금 방금 이 오프닝을 보여드린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요즘에 미드가 워낙 또 인기가 많아서 있는데, 지금 이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경우에 시즌 1부터 최근에 이제 시즌 8이 미국 CBS에서 이제 방송이 되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이 크리미널 마인드는 요즘에 이제 CSI나 이런 드라마들을 어느 정도는 다 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긴 알겠지만, 이 크리미널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설정이 뭐냐면,
FBI의 얘기고, 그 다음에 FBI 속에 있는 BAU라고 하는 어떠한 팀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BAU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Behavior Analysis Unit이라고 해서 행동 분석 팀이라고 하는 그 어떤 팀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팀이 요즘에 또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그 범죄 프로파일러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크리미널 마인드를 보면은 연쇄 살인마들이 나오고, 이제 그 연쇄 살인마들이 남긴 흔적들, 뭐 예를 들어서 피살자들이 어떻게 죽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소와 그 다음에 그 살인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정보들을 모으고요. 그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추측과 나름대로의 통계에 기반한 다양한 그 예측들을 한 다음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범인들을 우선은 찍고, 실제로 그 찍은 범인들을 찾아가 봤더니 실제로 범인이더라라고 하는 식의 기본적인 플롯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크리미널 마인드가 상당히 재밌는 그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시즌 1까지는 약간의 천대적인 뭔가를 가지고 했었는데, 점점 이제 시즌 5, 시즌 6, 뭐 시즌 7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기본적인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한 다음에 FBI 내부에 있는 기술 개발자의 힘을 빌려서 모든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그 정보들을 쿼리를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용의자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상당히 일관적이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그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사람이 행동을 해왔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 순수 날 것대로 분리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범인들을 찾아가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그 문제 해결 방식들, 다음에 요즘의 사회 형태들을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이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이 BAU 팀이 성공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 동력은 바로 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뭐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그 IT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최근에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되게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뭐냐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데이터는 이전부터 있어 왔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다양한 그 각도에서 조명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저희의 이 모바일 커머스 관련된 부분도 결국 이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귀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 약간의 마케팅적인 유행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빅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 주변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는 상당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지금 소개를 해드린 저희 이제 팅커웨어에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아이나비 에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오전에 키노트를 보셨겠지만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공을 하고 그것들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3D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 사진으로 찍은 데이터도 있고, 2D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지역에 따른 POI 데이터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교통 정보와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이 아이나비 에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구글의 맵이 아닐까. 요 가장 전통적으로 이제 구글 맵은
방금 말씀드린 거가 유사하게 맵이나 POI, 트래픽 인포메이션, 그 외에 다양한 뭐 이를테면 그 구글 맵에 등재되어 있는 각각의 상점들에 대한 뭐 사용기라든지 그다음에 방문기 같은 것들도 다 이 구글 맵 속에 매시업 형태로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당연히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페이스북과 같이 각각의 개개인들의 생활 자체에 대한 그 로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페이스북에 쌓여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IPO가 되고 나서 그렇게 각광을 많이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사람들이 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데이터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그 흥분과 그다음에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쟁이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뭔가를 하는 것이 과연 돈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최근까지도 저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는 공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쓸 때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페이스북 쓸 때 그거를 공짜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고 이미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뭔가 서비스는 공짜야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유료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결국 그러한 유료 서비스도 뭔가 거기에 대응하는 무료 서비스가 나오는 순간 바로 무료로 바뀌는 것이 최근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원래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솔루션을 만들던 회사고요. 원래 저희들이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될 거냐라고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은 좋은 소프트웨어와 좋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팔면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단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다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무료로 배포해 버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 바뀌게 되는 상태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서비스였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서비스조차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사람들은 서비스는 공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모바일 커머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 최근에 뭐 NFC 기반의 모바일 뭐 전자지갑이나 이런 서비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쓰는 것에 있어서 공짜라고 생각을 하지 만약에 그러한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안 쓰고 말지 뭐라고 하는 식으로 답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깝깝한 상황인 거고 아마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년, 3년 동안 모바일 커머스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경험한 결론은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도 결국은 공짜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도 실제로 이제 그에 맞춰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거기에 비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또는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것은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할 생각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미래에도 유료일 거냐 아니면 무료로 바뀔 거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 예측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금 미래까지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비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렇다면 이 IT 시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회사 같은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서비스는 공짜래도 그 서비스 속에 녹아나는 정보들이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자들도 알고 있고 회사들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과연 이 데이터가 뭔가 그래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를 뭐 정리해보면 뭐 단순한 이슈겠죠. 이를테면 회사들한테는 그 회사들이 상대하는 고객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만약에 좋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어떤 식당이나 어떤 레스토랑은 그 부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나 메뉴를 개발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에 기반한 뭔가의 가치를 더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는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랑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덕트가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알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기반한 여러 가지 사업 전략들이나 생산 전략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엔드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는 특정한 시간 내에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부족한 측면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오전에 설명드린 팅커웨어 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결국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도나 POI 정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는 내가 어딘가에 찾아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이 데이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사람들은 그 부분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이 타이밍을 잘 알고 뭔가를 잘 안다면 돈을 전략을 하거나 돈을 벌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주위에 있는 제일 싼 가게가 어디냐, 또는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보를 좀 더 잘 알고 있다면 이 회사가 좀 더 앞으로 더 커나갈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식 투자를 잘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역시 또 돈을 벌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 쿠션, 일반 사용자한테 한 쿠션 건너오는 법인에 대해서나 또는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서나 데이터가 가지는 중요성은 현재로서는 다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다양한 실질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NFC, 결국 모바일 커머스라고 하는 화두가 나오면서 기술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NFC라고 하는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NFC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으로 3cm의 파워라고 썼습니다. 물론 이제 NFC 기술 규격상으로는 이 NFC라고 하는 근거리 통신을 통해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규격은 뭐 5cm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뭐 10cm라고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보통 현실적으로는 거의 간격을 3cm 내에서 하게 하는 식으로 현재는 현실적인 규격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메타포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NFC는 처음 규격 자체부터 이 보안성이 보장이 되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큐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개인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또는 디바이스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또는 결제와 같은 상당히 민감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NFC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어딘가에다가 갖다 대는 습관을 항상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기능을 역시 최근에 NFC를 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 기능을 쓰는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그 분들이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 또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개찰구나 뭔가 보통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리시버 하는 쪽에다가 가까이 대고 떼서 이제 타는 식의 단계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NFC 기능을 쓰는 또는 교통카드 기능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내가 차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를 어딘가에다가 갖다 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활성화가 된다면은 사람들은 이 NFC가 탑재된 핸드폰을 써가지고 뭔가에 갖다 대는 UX적인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 데이터 트랜잭션이 결국은 누구의 암묵적인 동의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사용자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NFC가 탑재되어 있는 폰을 가져다가 댄다라고 하는 지극히 명시적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가 됐건 여러 가지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이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 또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주 없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버시 이슈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되는 경험 없이 그리고 어떠한 만약에 NFC와 유사한 기능이 만약에 그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리가 1m가 넘는 장거리에서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나의 정보가 누군가랑 통신을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지긴 하겠지만 그에 비해서 3cm라고 하는 지극히 짧은 거리에서 사용자가 갖다 대야만 정보 교환이 발생하게 되는 이 NFC라고 하는 기술은 그러한 프라이버시 이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특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용자들이 계속 뭔가를 갖다 대는 것에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익숙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NFC 폰이 뭘로도 쓰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나 또는 뭔가 클라우드와 관련된 서비스와 통할 수 있는 다양한 게이트웨이로서 동작을 하게 될 거다. 결국은 사용자는 이 NFC 폰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명시적으로 자기의 의도, 그러니까 자기의 암묵적인 퍼미션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정보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 그게 뭐 결제에 대한 것이건 또는 다른 뭔가에 대한 것이건 간에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결국 데이터로 쌓이게 될 것이고 이제 이 쌓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또 이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뭐 M2M이라든지 사물간 통신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내가 모르는 새에 뭔가 자동화된 뭔가를 통해서 나의 비밀스러운 정보가 빠져나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NFC가 그거를 다 막아주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그러한 걱정거리들을 희석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결국은 저희들이 만약에 모바일 커머스 또는 NFC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뭔가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NFC 기술, 그 다음에 그와 기반한 이 모바일 커머스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다음에 도전인적인 이슈들을 좀 한번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모든 스마트폰들은 다 NFC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는 이미 안드로이드 시장 마켓 셰어가 스마트폰의 경우에 있어서 70%, 80%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스마트폰 사용자 고객들의 대부분은 이 NFC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들이 이미 시장에 깔리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사용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폰을 가지고 뭔가에 갖다 대는 그 경험에 상당히 익숙해질 것이고, 그러한 그 갖다 대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자연스러워지지 않겠는가. 결국 그 부분들이 상당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챌린지라고 한다면 여하튼 간에 이 NFC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NFC 기능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여기저기에 깔려야 되고요. 그러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결국은 더 깔아야만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다양한 NFC 기능들을 좀 더 편하게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뭐 좀 어린애 같은 거를 붙여놨는데 결국 이게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는 거죠. 나는 뭔가 NFC 기능을 써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NFC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그 NFC 인프라를 누가 어떤 돈을 써서 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내 시장에 있어서 NFC 마켓이 또는 모바일 커머스 마켓이 활성화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통사나 카드사나 제발 이제 여러 그 플레이어들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 조금씩이나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도전 과제는, 그래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거기에서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도전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그맣게나마 단서들을 찾아가고 있고 그와 관련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어떤 식의 형태로 돈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전과 그 다음에 기회에 그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미 다양한 모바일 커머스 관련된 서비스와 프로덕트들을 시작을 했었고 진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계속 강조드린 바와 같이 뭔가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즈니스화하고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런치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이 탭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뭐 아래에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적어놨는데요. 뭐 NFC 탭 기반의 인터랙티브한 마케팅 플랫폼이다. 결국 저희는 이 탭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일종의 뭔가 엔드 유저들이나 또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하나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 다음에 관련된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탭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장소, 그 다음에 미디어, 프로덕트 또는 일반 사람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함이나 연락처가 담겨있는 부분에 NFC 태그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 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그 다음에 뭐 음식점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영역들에 대해서 이러한 태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1차적으로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탭 플레이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어떠한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양한 POI 정보들이나 다양한 경험들, LBS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 다른 앞으로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탭플레이스는 NFC 텍 기반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위한 리워드 서비스로서 저희들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중소 일상생활의 상점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상점에서 그 상점을 오고 가는 다양한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툴로서의 NFC 기반의 탭플레이스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방문하는 다양한 상점들의 정보나 또 그 각각의 상점들을 방문할 때마다 스탬프나 쿠폰들을 받음으로써 거기에서 실질적인 금전적인 혜택들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쪽에 포커스를 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이 탭플레이스는 일반적인 상점 입장에서는 로열티 서비스 또는 쿠폰이나 마일리지 서비스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탭플레이스 서비스를 쓰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는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NFC가 활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상점에 들어가서 그 상점에 있는 NFC 스티커에 갖다 대는 형태를 하게 되면 되고요. 이런 것을 갖다 대는 순간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NFC 태그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뭐를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이 상점에 들려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쿠폰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쿠폰들을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SNS 쉐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받은 서비스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쿠폰들을 어딘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쿠폰 사용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NFC 태그에 그냥 태그만 함으로써 그러한 그 쿠폰 사용들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쿠폰 사용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 입장에는 실질적인 디스카운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반면에 스토어 입장에서는 자기 상점들을 방문을 하는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활동 내역들, 그다음에 그에 기반한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밖에 나가시면은 저희들이 이 탭플레이스 런치를 위해서 지금 런칭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박스 근처에 있는 커피 베네랑 지금 저희 커피빈이죠. 커피빈이랑 제휴를 해서 저희들의 탭플레이스에서 받으신 쿠폰을 가져다 주시면은 거기에서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런칭 이벤트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순서를 이 데모를 통해서 보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실제로 이 탭 기능과 그 다음에 NFC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상에서는 NFC 태그 스티커를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태그가 바로 이 시연자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NFC 태그 스티커에 태깅을 해서 쿠폰을 자동으로 발급받는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방금 지금 그 탭핑이라고 해서 탭인이라고 해서 지금 태깅 과정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내가 어디에 탭인을 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웰컴 쿠폰이나 또는 이제 각각의 스토어 자체의 마케팅 홍보 플랜에 의한 다양한 쿠폰들을 자동적으로 이 태깅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발급받은 쿠폰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예를 역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은 실제 쿠폰 내역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스티커에 쿠폰 사용을 위한 스티커에 대는 순간 나온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쿠폰을 사용하겠다라고 눌러주시면 이제 그에 대한 그 쿠폰 사용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어딘가에 지금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쿠폰 사용까지 하게 하는 그 스마트폰 앱의 이름을 저희들이 이제 탭 플레이스라고 지금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탭 플레이스를 실질적으로 한번 오프라인, 그러니까 택에 대한 태깅을 하는 거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의 시나리오를 역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 자체는 페이스북 계정이나 일반적인 이메일 계정을 활용을 해서 로그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처음 보여드린 거에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은 이 탭 플레이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앱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태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가장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를 쓰려고 할 때 짜증내거나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앱을 구동을 시켜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처음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그냥 설치되어 있는 태그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런치가 돼서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전에 나온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별도로 내가 지금까지 한 활동 내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일단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태깅을 했었던 다양한 그 활동 내역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메뉴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왼쪽에 있는 핫플레이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탭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핫플레이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의 탭 플레이스 서비스와 제휴가 된 가맹점들 중에서 현재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반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가맹점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드리는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와 관련된 이제 가맹점 정보들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리워드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역시 거기 내에서 이 가맹점에서 뭔가 쿠폰이나 새로운 마케팅 프로그램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SNS 서비스와 연동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과 연계를 지금 먼저 넣어놨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체크인 서비스를 SNS 서비스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탭 인 서비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핫플레이스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라고 한다면 탭 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내가 자주 가고 있고 관심이 있는 스토어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페이버릿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부분별로 내가 이 상점에서 어떠한 일을 기존에 해왔었고 그와 관련돼서 내가 활동했던 사용 내역이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간단한 그 데모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자세한 실제 사용은 지금 바깥쪽에 있는 부스에서 사용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식후 커피를 드실 때 꼭 한번 이 탭 플레이스 서비스를 활용을 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탭 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이 뭘까를 보면은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리워드 서비스들을 모바일로 해서 손쉽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한 쿠폰이라든지 마일리지 서비스,
또는 디스카운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에 기반한 다양한 광고와 그 다음에 서두에 잠깐 언급했었던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까지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마케팅 툴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선은 가장 명시적으로 보이게 되는 효과는 통합된 쿠폰 저장소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거를 잘만 쓰면 디스카운트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에 기반한 기본적인 라이프 로그 기능들 또는 SNS 쉐어링들을 통해서 다양한 타임 킬링이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아마 머니 세이빙 앱의 형태로 해서 이러한 그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컬렉션하고 그에 기반한 다양한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든지 서비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커머스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들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올해 말까지 이 탭플레이스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사람들이 손쉽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커피샵이기 때문에 3개의 커피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그 3개의 커피 프랜차이즈에 등록되어 있는 200개 정도의 커피샵에서 이 탭플레이스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명동이나 홍대나 강남역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특정 지역에 속해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스토어들 1000개 정도의 가맹점에서 이러한 탭플레이스들을 활용하게 하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커버리지는 계속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그 기능들을 단순하게 플레이스에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컨텐츠, 그리고 다양한 프로덕트들, 뭐 이를테면 음반이나 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태깅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나 생활의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기술 로드맵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아마 내년 컨퍼런스 정도에는 이 2가지 확장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생존 미션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은 궁극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혁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를 위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바일 커머스 분야도 이러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시도와 다양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이노베이션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모으고 그러한 모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만들고 활동을 할 것인가가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계속 뛰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비벨룩스의 양병선 사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